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프라인 교육과 같이 온라인 생방송으로 같이 교육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강의장에 한 30분 정도 오셨고요. 그리고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 300분 정도에서 한 200분 정도가 같이 동시간에 교육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 주제는 G마켓 역직구 창업, 즉 글로벌샵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G마켓 옥션 교육센터에서 글로벌샵 교육과 마케팅 기초 그리고 디자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용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늘 교육 목차는 우선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그래서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고 그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거래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현안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G마켓 글로벌샵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창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글로벌샵으로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며 뿐만 아니라 판매에 대한 노하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또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글로벌샵, 즉 G마켓 글로벌샵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상품을 등록을 할 때 G마켓 판매 회원분들이라면 조금 더 쉽게 판매를 할 수가 있으세요. 왜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등록했던 방식대로 글로벌샵도 동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데 단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만 지키다고 한다면 충분히 쉽게 상품이 좀 등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송 방법과 정상 방법 그리고 영세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영세율로 정해놓은 이 국가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샵 판매에 대한 노하우까지 한번 설명해 드리는 총 한 6단계 목차로 좀 진행이 됩니다. 자, 앞에 잠깐 보실까요? 제 화면에 뭐가 보이세요? 네? 지도, 우리나라 지도 보이시죠? 눈이 되게 좋으신데요. 제가 되게 작게 그려놨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현재 오프라인에 오신 우리 사업자분들이 대부분 G마켓 또는 옥션 또는 여러 가지 마켓을 통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의 우리 주 고객들은 국내 고객분들이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G마켓 옥션에 상품을 등록해 놓으신 사업자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우리 강의장에 계신 분들 한 10분 정도가 G마켓 상품을 좀 등록하고 판매를 하고 계시죠. 네. 마찬가지로 국내 타겟으로만 내가 상품 페이지를 만들고 상품에 대한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광고를 적용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작은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죠. 예, 전 세계 국가가 약 245명 국가가 된다라 그래요. 그 중에 우리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 말고도 해외 다양한 국가에 있는 고객들을 새로운 채널로 확보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겠죠. 제가 한 사이트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이트냐면 미국의 도서관협회에 운영하는 이제 통계청 사이트예요. 통계 사이트라고 보시면 좋고요. 딱 접속을 해보니까 세계 인구가 나오죠. 실시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세계 인구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보여지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얼마라고 하나요? 약 74억 명이 전 세계 인구라 그래요. 자, 그리고 보면은 또 밑에 내려보니까 자, 오늘 발송된 이메일 그리고 뭐 블로그에 작성된 글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되는 것들 조금 더 보면은 인터넷 사용자 빈도수가 또 나옵니다. 보시면 예, 인터넷 사용자 수가 또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약 33억 명 정도 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가 4,800만 명이라 그래요. 그만큼 전 세계 인구는 72억 명이고 우리는 실제로 국내에 있는 4,8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작은, 물론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인구에 맞춰서 사업을 하셨던 거고 그거 말고 나는 전 세계 72억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자는 게
요번에 글로벌시합의 교육 취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전자상거래의 시장 개요, 네, 국내 먼저 보도록 할 겁니다. 국내 유통업체 거래 형태별로 좀 보자면 첫 번째 대형마트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대형마트는 작년 기준으로 48조 정도의 거래액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백화점,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많이 지역별로 편성되어 있는 백화점, 작년 규모는 약 29조 정도고요.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 포함입니다. 그래서 36조 정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편의점 16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순위로 보자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작년 거래액은 약 62조 정도를 거래액을 달성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어요. 오른쪽을 보면은 2015년 표에서 성장률을 볼 수가 있는데, 성장률에서 지금 대형마트는 2% 성장, 1년 거래액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2% 성장, 그리고 백화점 0.4% 신장, 그리고 슈퍼마켓은 2%, 그리고 편의점 30%,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 13%.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나 계속 10% 이상을 육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보실 게, 가장 높은 게 성장률이 어디예요? 편의점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편의점이 갑자기 대형마트들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왜 편의점만은 상승하고 있을까요? 1인 가구들이 증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다양한 1인 가구용 식품이나 공산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담배가 인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30%라고 하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좀 벌였고, 그 밑에 우리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들의 신장률은 계속 매해 10% 이상을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이 계속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 있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의 유통 채널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체계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온라인은 커지고 있다는 이런 장표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국내 말고도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볼게요. 해외 온라인 시장입니다. 해외 온라인 시장은 2013년부터 4년 후 예상해서 약 2018년까지의 거래 규모를 좀 봤어요. 작년을 보니까 작년은 1,700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조 정도를 거래액으로 가져간 게 전 세계 B2C 시장. 그리고 4년 후를 예상해 보니까 약 거래액이 2,500조 원을 달성을 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예상컨대 4년 후에 약 2배 이상이 거래액이 증가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직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직구는 뭐예요? 국내든 국외에 있는 소비자분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타국에 있는 사이트 내에서 물건을 직접 거래한다, 직접 구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거래하는 그런 형태를 직구라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 직구의 현황을 봤더니 2014년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4조 정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2020년을 예상해보니까 1,200조 정도를 구매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이 직구족이 어디 나라에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중국이죠. 중국의 직구족은 우리는 하이타오족이라고 불러요. 하이는 외국의 타오, 구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이타오족 같은 경우는 거래액을 봤더니 14년도에 30조 원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17년 4년 후에는 약 200조 원을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거래액이고, 실제 거래액, 아까 보셨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이 거래 규모라고 하면 직구에서 약 5분의 1 정도의 구매 거래가 중국의 하이타오족에게 일어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상당히 많은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하나의 소비자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의 소비자의 직구는 최근 7년간 사이에
93%에 급증할 걸로 경제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G마켓 측에서는 2009년에 중문샵을 오픈을 했죠. 자, 그 중문샵이 오픈이 되고 나서 중화권 국가의 매출량이, 즉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래량 증가량을 보면은 G마켓 2014년도가 13년도와 동기 대비 1월부터 9월 대비를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신장률이 매출 거래 신장률 약 600%를 신장을 했고요. 그리고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도 70%와 110%의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회원수도 봐야겠죠. 회원수는 2013년 상반기부터 14년 하반기부터 14년 상반기까지 200%와 300% 이상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중문샵이 2009년에 오픈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중국 고객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이 하오바오족이라고 하는 전 세계 직구족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하이타오족, 이 하이타오족을 상대로 우리도 물건을 팔 수 있을까요? 우리 사장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을 거고, 또 우리 사장님은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선은 자신감은 다 저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 조건들이 있죠.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언어. 물론 우리나라 말로 팔 수는 없겠죠. 그리고 CS. 고객들이 물어보는 걸 우리가 응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하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국내 사업만 하고 계셨던 우리 사업자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게 와닿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배송. 고객들은 상품을 배송하는 데 있어서,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배송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1kg를 구매하려고 했더니 상품을 G마켓 등 여러분들 쇼핑몰에서 1kg 정도의 무게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못해도 3만 원, 중국 고객이 2, 3만 원씩 지불해야 되는 게 배송비예요. 하지만 이런 고객들이 내가 그런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더 많은 상품의 형태를 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물건을 충분히 구매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업자분들이 다 한꺼번에 상품을 배송을 시킨다라고 하면 택배비가 어떻게 돼요? 증가나 떨어지나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판매를 하고 물건을 보내면 택배비가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우리 국내 사업하고 비슷하죠? 택배비는 요율에 따라서 상품의 양이 많으면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판매했을 때 고객이 상품 하나, 두 개 정도 구매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택배비, 그게 평상적으로 중국 고객 판단으로 한다라고 하면 한 2만 원, 3만 원 1kg에,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다 모여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배송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G마켓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거지만 한 30%까지 가격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게 이러한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송비의 문제도 초기 사업자한테는 부담스럽게 와닿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컴퓨터 작업 능력이라든지 또는 웹사이트를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G마켓의 글로벌샵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켓 채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샵을 좀 설명드리면 G마켓 사업자분들이기 때문에 G마켓을 판매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판매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 타겟은 국내 타겟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해외 타겟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G마켓 형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마켓 우리가 보고 있던 사이트는 국문샵이었죠. 하지만 글로벌샵이라는 것은 영문과 중문의 형태로 나눠진 두 가지 형태의 버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G마켓 글로벌샵 같은 경우는 주로 판매하는 국가가 중국, 홍콩, 대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미국, 호주 이런 국가에서 가장 많은 판매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10대에서 20대, 서브로 한 30대까지 주 고객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글로벌샵이라고 하는 거는 G마켓 해외 역직구 사이트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직구라는 건 해외 고객들이 우리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건 직구적이고요. 판매자 입장에선 역직구라고 하죠. 수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중화권 국가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죠. 작년 기준으로 봤더니 600%와 회원수가 3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판매할 수 있는 국가, 즉 배송받을 수 있는 국가가 100여 국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G마켓이 직접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마켓 사이트와 글로벌샵 형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G마켓 사이트 한번 제가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판매를 하고 계시는 G마켓 플랫폼이죠. 보시면 먼저 카테고리와 상품에 대한 구자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해외 고객들은 쇼핑을 하고 있는 형태는 여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접속은 여기서 하게 되지 않고요. 실제로 다양한 마켓에 다양한 채널에서 홍보가 되고 있는 URL은 자, 영문 버전은 G마켓은 이 형태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G마켓이라고 해서 카테고리 그리고 각각의 구자들이 노출이 되고 있죠. 아까 보셨던 국문하고는 좀 다르죠. 노출되고 있는 이런 프로모션 구자라든지 그리고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형태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각 환경에 맞게 어느 정도 커스팅 마이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로 그러면 내가 이 영문샵에 상품을 다시 등록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국문샵에 상품 등록되어 있는 형태가 여기에 그대로 같이 동시 노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매하시던 분들을 내 상품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내 상품도 여기서 나타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테스트로 올려놓은 상품이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제 아이디를 검색을 했더니 제 상품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영문샵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문샵에서도 제 아이디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노출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국문샵은 말 그대로 한글로 되어 있는 상품명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문샵 또는 자 중문샵 형태에는 중문이나 영문으로 상품명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품명. 여러분께서 등록을 하실 때 첫 번째는 상품명을 등록을 하겠죠. 내가 판매하시는 상품이 뭐 원피스다 라고 하셨을 때 원피스 상품이라는 걸 한글로 입력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한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 번역에 의해서 중문과 영문샵에서는 각각의 국가 언어로 변경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교육 들어오기 전에 상품 요걸 하나 등록을 해놨거든요. 등록을 했더니 지금 노출되고 있는 형태는 영중문샵에서는 각각의 버전 국가 언어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등록을 했을 때 국문샵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특별한 요구사항 조건이 없을 경우 물론 이걸 구매가 안 되는 형태로 노출시킬 수도 있어요. 차후에 또는 일반적으로는 내가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 영중문샵과 동시 노출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G마켓 글로벌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G마켓 국문 버전에 팔고 있던 상품들이 동시에 판매가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글로벌샵 사업팀에서는 각 국가 버전에 맞춰서 언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형태가 버전이 딱 영문과 중문샵이지만 차후에 뭐 베트남 버전이라든지 또는 말레이시아 형태의 다양한 버전들이 개발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장점을 좀 뽑아볼 건데요. 글로벌샵의 장점, 총 제가 6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하이 성장과 로우 경쟁, 높은 성장이에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7년간의 중문샵의 거래 형태가 계속 중화권 국가의 구매 형태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이런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로우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중문샵입니다. 중문샵에서 제가 카테고리를 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패션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션 상품이고요.
남성 지금 멜리어스 나시티죠? 나시티를 좀 보고 있는데요. 남성 멜리어스를 좀 보면은 첫 번째로 쭉 볼 때 지금 여러분들 상품에 리스팅되어 있는 상품들을 첫 번째 상품명 바로 위에 볼게요. 항공기 표시가 나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분은 안 나고 있고요. 또 보시면 쭉 이분도 안 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쭉 보시면 상대적으로 판매를 안 하고 계신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배송이 자기는 안 되게 처리해 놓으신 분들이에요. 이거를 해외 판매 진행 미진행으로 선택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면 지금 항공기 표시가 안 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앞서 제가 제 상품 페이지를 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제 상품을 다시 한번 글로벌샵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상품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상품은 해외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 표시가 없죠. 제 상품 중에 요거는 상품 판매가 안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 상품 보이시죠? 이 상품의 형태와 위에 있는 상품, 이 상품의 형태가 좀 달라요. 뭐가 좀 다르죠? 비행기는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뭐가 없나요? 자, 이 표시는 뭐냐면 번역된 디자인이, 번역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아이콘이에요. 실제로 지금 보셨던 제 상품 페이지에는 제가 번역 가공한 상품 페이지가 이 안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밑에 있는 이 상품이나 또는 아까 멜리어스 쪽 카테고리에서 봤던 이런 사업자분들의 상품 페이지는 어때요? 전혀 그런 항목들이 없죠. 무슨 얘기냐면 판매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전문적으로 해외 판매를 위해서 상품 페이지도 같이 번역되어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노출시키신 분들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많다는 얘기인가요? 적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나시티라고 할게요. 나시티 1페이지에 봤는데 1페이지 내에 이렇게 중국인 분들이나 해외 판매 이런 바이어한테 어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판매는 하고 계세요. 하지만 들어가 보면 전혀 중국 분들이 잠시만요. 한국어 말고요. 중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중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문이죠. 중문 상품 페이지예요.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한글로만 돼 있죠. 그래서 자, 로우 경쟁이란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G마켓 판매자분 중에서 해외 판매를 하고 있는, 즉 해외 판매에서 고객들은 많이 유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내가 어필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필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꼭 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높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치열하지 않은 경쟁 구도가 있는 게 G마켓 글로벌 샵이라고 보시는 게 장점. 두 번째는 손쉬운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께서 국문 ESN 플러스 한 번씩은 접해 보셨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판매는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상품 하나 이상은 등록해 보셨던 분들이실 겁니다. 자, 등록하시는데 어려우셨어요? 상품 하나 등록하시는데 어려웠어요? 어렵다고 하셨던 분도 있고, 쉽죠. 다 한글로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회원가입을 하고 한글로 회원가입하고 한글로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만 해서 회원가입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ESN 플러스에 상품 이미지만 넣고 그 다음에 등록 버튼 누르면 제가 판단하기에 한 3초면 등록되지, 3분이면 등록되지 않을까요? 그쵸? 3분 정도면 충분히 등록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글로벌샵의 상품 등록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3, 4분 정도면 충분히 같이 동시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쉬운 상품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악성 재고에 대한 부담을 덜자는 얘기예요. 재고의 부담이라고 하면은 자, 이제 겨울 지났죠. 날씨는 선선해지고 겨울이 지났습니다. 그럼 내가 전에 시즌에 맞춰서 머플러를 팔으셨던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품? 땡 처리해야겠죠. 그쵸? 이 재고에 대해서 마진 보지 않고 땡 처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내가 등록해놨던 이 머플러 디자인 상품이 그대로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글로벌샵의 어필을 조금 더 해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해외 고객들은 지금 한참 눈이 내리고 있을 수도 있죠. 그쵸? 그만큼 그런 고객들은 상품 페이지에서 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즌 상품이 아니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시즌 상품이죠. 상품을 구매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고의 부담을 덜어서 내가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성 재고의 부담을 좀 덜고자 하는 장점이 또 있겠죠. 네 번째는 동일 판매가로 인해서 판매를 했을 때 국내보다 해외 판매가 수익성이 훨씬 더 좋죠. 왜 그렇죠? 국가에서는 영세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이런 환급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판매를 했을 때 나는 그거 판매했을 때의 매입의 세금 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환급이라고 좀 칭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을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배송인데요. 우리는 지금 내가 거래하고 있는 배송사에 동일하게 거래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 해외 배송은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G마켓에서 대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보내는 택배사에 택배를 인계해서 바로 인천 항동에 있는 G마켓 물류센터로 보내주시면 돼요. 물론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릴 거고요. 여섯 번째는 여러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고객들이 어떻게 G마켓을 알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구글인데요. 미국에서 인터넷 검색량이 약 60에서 70% 이상 차지하는 게 구글이죠.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G마켓으로 유입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구글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 사이트예요. 구글닷컴으로 이동을 할게요. 구글닷컴. 자, 구글닷컴이고요. 구글닷컴 보이고 있죠? 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자, 코리아 온라인 쇼핑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온라인 쇼핑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뭐 별다른 작업한 게 아니고요. 구글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검색량이 가장 높은 점유율 가지고 있는 구글에서 코리아 온라인 쇼핑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첫 번째로 이렇게 G마켓 글로벌 샵 쇼핑, 글로벌 쇼핑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냥 온라인 쇼핑몰도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네,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동일하게 G마켓 글로벌 샵이 이렇게 유입 채널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쭉 여러 가지 이거 두 개만 잡는 건 아니겠죠? 다양한 채널에서 키워드를 좀 잡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국 분들도 구글을 좀 많이 사용하나요? 중국 분들은 뭘 사용한다고 그래요? 바이두를 사용한다고 하죠? 이 바이두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이두 포털 검색도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바이두에서 한국 화장품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한국 화장품. 자, 검색을 해봤더니 자, 두 번째에서 GS샵과 뭐 연동되어 있는 글로벌 샵이 나타나고 있죠. 한번 같이 클릭해 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G마켓 뷰티 상품이나 여러 상품들이 또 화장품 관련된 상품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한국 온라인 쇼핑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한국 온라인 쇼핑 검색. 자, 검색했더니 이렇게 글로벌 G마켓 co.kr.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 분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에 바이두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글로벌 샵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유입이 됐을 때 고객들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을 하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상품을 검색을 해서 노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고객들이 많은 유입을 받겠지만 여기서 내 상품에 대한 검색어라든지 이 검색어는 뭐예요? 첫 번째, 그분들의 언어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한글로 나타나 있어요. 초창기 때 글로벌샵이 이제 중문샵 오픈되기 이전에 등록하셨던 분들 DB가 계속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한글로 등록해놓고 이제 그대로 두신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해외 고객들은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해요? 자기네 언어 국가로
국가 언어로 검색을 하죠. 하지만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유입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상품을 위로 올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유입이 검색이 잘 되도록 상품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나서 검색하고 유입이 되면 상품 페이지가 나오죠. 그 다음의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앞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해외 사이트에 다양하게 검색이 돼서 G마켓으로 유입이 될 거예요. 특히 중국 고객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 고객들이 약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14억 명이죠. 14억 명. 상당히 많은 거의 전 세계 인구 72억 명 중에 14억이라고 하면 거의 5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 되는 인구수예요. 그만큼 많은 인구수가 서로를 잘 믿을까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이 한족들이 처음 본 사람을 바로 그냥 다 믿을까요? 특히나 온라인에서 처음 본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저 상품을 산다라고 했을 때 바로 구매를 할까요?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쵸? 그만큼 서로를 잘 못 믿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관계가 없으면, 이 관시가 없다라고 하면 고객들은 잘 믿지 못하고 구매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사업을 중국 쪽에서 진행을 하실 때는 반드시 CS가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실시간 챗입니다. 실시간 채팅. 그래서 글로벌샵에서 대표적인 영문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1대1 대화창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 고객이 중국 고객이든 여기 캐나다 고객이든 내가 G마켓에 유입이 됐을 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1대1 대화 상담 채팅창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G마켓 채널에서 보면은 자, G마켓 중문샵입니다. G마켓 중문샵에 마찬가지 이렇게 채팅창이 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보면 좌측 하단에 이렇게 이용 가이드가 있어요. 이 이용 가이드를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용하는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쇼핑몰에 대한 쇼핑몰을 구매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아까 보셨던 채팅창.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네 번째 메뉴였던 가이드. 가이드를 보시면 첫 번째로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이용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볼까요? 자, 클릭했더니 새로운 페이지가 나왔죠.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건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런 항목들을 기재를 하고 반드시 중복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항목을 고객들이 보실 거고요. 그 다음 내려보면 자 먼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러로 보실 거냐, 엔화로 보실 거냐, 위안으로 보실 거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버전은 영문샵과 중문샵뿐이었기 때문에 버전의 형태가 바뀌진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이 금액들에 대한 원표시나 이런 표시 항목들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분이 중문샵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중문샵은 위안화로 좀 보여지겠지만 일본분이 들어오셨어요. 일본분이 들어왔는데 보는 건 영어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영문샵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금액들을 보니까 달러로 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하나와 달러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국가의 금액하고는 좀 볼 수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일본 엔화로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품을 검색을 하세요. 상품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금액과 옵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구매를 확정을 하시겠으면 즉시 구매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에 배송지와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배송비는 무게당 우편 배송, EMS 국제우편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라고 해서 결제는 이런 페이팔이나 또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비의 확인은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고객들은 이 가이드를 판단했을 때 물건 구매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겠죠. 그래서 쉽게 좀 매뉴얼이 되어 있다는 걸 먼저 글로벌샵에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버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판매자분들이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정말 잘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압축을 해서 상품 페이지 하단에 붙여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 URL. 물론 지금 URL은 있습니다. 밑에 상품 페이지에 내 상품 페이지 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고객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다. 그럼 내가 상품의 배송 정보를 이분에 맞춰 이 국가에 맞춰서 조금 더 변화를 시켜서 좀 쉽게 노출시킬 수도 있겠죠. 그 내용은 거의 다 여기에 다 있다는 얘기야. 내용들이. 자, 그래서 1:1 채팅과 고객들이 좀 쉽게 신뢰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게 가이드가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럼 어디 국가에서 내 상품은 가장 선호를 할까? 그것도 보셔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지금 여기에 물건이 등록되어 있으신 분 아까 10분 정도 계셨는데요. 지금 손들라기 또 안 되시네요. 여기 사장님 등록 안 해오셨어요? 상품? 없으시고요. 우리 사장님 있으시잖아요. 상품 등록 안 하셨어요? 자, 상품 등록해 놓으신 분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원피스를 팔고 있다. 원피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원피스 판매하시는 분 중에 예를 들어 상품의 카테고리를 보셔던가 아니면 베스트 상품을 좀 보셔도 좋아요. 베스트 상품 페이지를 좀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패션 상품이거든요. 패션 상품을 좀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보면 패션 상품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들이 좀 나타납니다. 자, 이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베스트 상품 중에서 노출되고 있던 상품이었고요. 또는 뭐 패션에서 보셔도 되고요. 노출된 상품들 보니까 상품 페이지를 좀 볼게요. 페이지가 조금 긴가 봐요. 좀 느리죠? 다시 껐다 켰습니다. 네. 자, 베스트 상품이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또 접속이 좀 안 되고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상품의 상품 페이지가 나와요. 그쵸? 근데 국문 상품 페이지하고 영중문의 상품 페이지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동일한 형태지만 후기가 각각 국가에 등록된 후기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품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지금 제가 제 강사 PC가 조금 오류가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좀 잘 안 열리고 있는데 캡처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내 상품 중에서 가장 잘 파는 상품을 한번 베스트 상품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 패션이면 패션 상품 페이지의 베스트에서 1등부터 한 10등 또는 유아동, 지금 글로벌샵 유아동도 잘 팔리고 되고 있습니다. 유아동 카테고리를 또 보면은 1등부터 10등 이 사이에서 상품 페이지에 나랑 상품 구성이 거의 비슷한 상품 판매자들이 있죠. 그런 판매자를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클릭을 했을 때 밑에 하단을 보면은 각 국가에서 구매한 구매 고객이 댓글, 즉 후기를 달게 돼 있어요. 구매 후기를 달았을 때 그 후기 단 국가의 국기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동일 상품을 지금 고객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국가의 고객들이 가장 선호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영문샵에서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영문샵에서 보니까 말레이시아나 또는 영어를 또 쓰고 있는 곳이 또 홍콩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홍콩이나 호주, 미국 등지에서 국기가 쭉 표시가 될 겁니다. 근데 내 상품 같은 경우가 호주 국가가 쭉 표시가 돼 있어요. 아, 내 상품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국가가 호주구나. 그러면 내가 중문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영문으로 상품 페이지와 형태들을 만들어서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직접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판매자분들의 형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국가에서 주요 국가들이 구매를 하는지도 한번 보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글로벌샵을 한번 등록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셔야겠죠. 자, 첫 번째로 글로벌샵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입점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글로벌샵은 별도의 입점이 필요가 없어요. 즉, G마켓
판매 회원이면 글로벌샵에 동시에 입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G마켓 판매 회원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해외 판매 진행 설정이에요. 이 해외 판매 진행 설정이라는 거는 간혹 국내에서만 판매 권한이 있으신 사업자분들이 있어요. 뭐 브랜드 사업자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사업자분들은 국내에서만 유통을 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판매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 경우는 내가 실제로 해외에서는 구매가 안 되게 체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상품만 내가 선택해서 해외 판매 진행 여부를 미진행으로 선택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또는 아이디 자체에서 다 그 상품이더라, 그렇게 그 미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품이더라 라고 하는 경우는 아이디 자체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ESN 플러스를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ESN 플러스고요. 잠깐 제 아이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먼저 ESN 플러스 계정 아이디 관리라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옥션 판매자 계정과 G마켓 판매자 계정이 있죠. 글로벌샵은 지금 G마켓만 서비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G마켓을 보시는 거예요. G마켓 판매 계정 관리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자 정보 관리라고 있어요. 판매자 정보 관리에 들어가면 자, 여러 항목들이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이 중에 해외 판매 진행 여부라고 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접속한 이 아이디로 해외 구매 고객이 내 상품을 구매를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직구 창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디는. 그런 경우는 선택해서 수정 버튼 누르고 밑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그 아이디는 해외 고객은 그 상품, 아이디로 등록된 상품은 구매를 못하게 막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은 내가 해외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회원 가입 때 이 항목들은 설정하게 돼 있어요, 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외 판매 진행 여부를 진행으로 선택하고 회원 가입이 다 되셨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 아이디를 막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하나하나씩 미진행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죠? 내가 판매하는 상품은 상품 등록 변경 가보시면 상품 관리 가면 내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리스트를 볼 수가 있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G마켓 판매 가능 6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6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럼 선택을 해보면 G마켓 6개 상품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 중에서 저는 자, 요 밑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상품을 해외 고객이 구매를 못하게 처리하고 싶어요. 체크한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여러 개의 단추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해외 판매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현재 이 상품은 진행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항공기 아이콘도 나왔고 그리고 해외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거를 강제로 미진행해서 해외 고객이 이걸 구매를 못하게 하고 싶다. 미진행 적용 누르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테고리에 판매가 가능한 카테고리 품목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진행으로 돼 있어요. 다. 하지만 간혹 대형가전이나 또는 신선식품이나 이런 경우는 간혹 카테고리 자체가 이거를 다 미진행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판매가 안 되는 상품 품목이거든요. 그런 상품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씩은 확인하시고 만약에 내가 해외에서 구매가 안 되고 있는지 되고 있는지는 이걸 보시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상품에 대한 등록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상품 등록에서 중요한 거는 자,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해외 고객분들, 즉 페이스북 글로벌샵 팬들을 대상으로 해서 G마켓 글로벌샵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왜 이용하지 않았냐?
라고 했던 서베이예요. 첫 번째로 가장 높았던 부분은 상품의 이해가 부족했다. 여기서 사이트의 구매 방법을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이트에 있는 그 상품의 이해가 부족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상품 페이지가 다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페이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고객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번역이 좀 부족한 항목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가 두 가지 서베이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마찬가지로 어때요? 상품의 이해가 부족했다는 게 34%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에서 상품명과 그리고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주문 옵션, 그 다음에 상품 페이지 세 단계가 해외 고객 타겟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상품명. 상품명을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ESN 플러스에 제가 상품 등록을 한번 보여드리면 상품 관리에서 등록한 상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교육 이전에 제가 등록해 놓은 상품이고요. 웰더마 브랜드의 마스크팩이에요. 제가 한글로 웰더마 일주일 집중관리 마스크팩 화이트닝 수분팩이라고 한글로 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자 내로 등록을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항목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별도로 입력을 안 해도 자동 번역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수정 버튼 눌렀더니 이거 제가 기입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ESN 플러스 자동 번역에 의해서 이 항목들이 자동 번역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상품명에 이 키워드가 50자까지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작성이 안 돼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작성되는 이 키워드도 고객의 검색 키워드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품과 연관된 키워드, 내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판매하고 있는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에 있는 마켓들을 좀 보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문샵이니까 중문샵, 자, 이 중문샵을 좀 볼게요. 중문 상품명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 번역이 되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마스크팩이라고 번역이 돼 있고요. 제가 이거를 잠깐 복사를 할게요. 번역되어 있는 언어를 복사를 했고요. 자, 우리가 중국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어디죠? 타오바오죠. 다들 이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오바오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타오바오.com으로 들어갔고요. 제가 이 마스크팩이라고 하는 상품명을 채우기 위해서 점유율 거의 80%, 79%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80% 점유하고 있는 타오바오 요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외 사이트를 보실 때는 이렇게 각 국가 버전으로 나오죠. 물론 형태들이 이제 글로벌 버전으로 나오는 그런 쇼핑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구글의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아시죠? 예, 그건 크롬 브라우저로 여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번역기라고 하는 아이콘이 나타나요. 이제 번역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럼 번역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고 내가 번역을 받으려고 하는 언어를 옵션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문 간체로 해서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겠다. 그거 항상 하겠다. 체크하신 다음에 번역을 누르면 접속할 때마다 이 언어는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타국가 언어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좀 활용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아까 제가 복사해왔던 마스크팩이라고 하는 중문을 여기다가 검색을 할게요. 이렇게 검색을 누르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이 마스크팩이라고 하는 이 언어에 대한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이거는 세부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상품들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 카테고리 같은 경우가 고객들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가장 많이 찾고 있는 형태라는 얘기예요. 미백이라든지 콜라겐이라든지 또는 건성이라든지 이런 키워드 있죠. 한번 번역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번역 보기를 좀 눌러보면 자, 먼저 옵션 선택에 있어서
보습과 미백 마스크와 오른쪽 보면 더보기가 있어요. 클릭을 해보면 옵션들에 대한 형태가 쭈루룩 나오죠. 스크롤 더 내리면 더 많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에 나와 있는 정확한 단어, 우리가 네이버 사전이나 또는 뭐 구글 사전에 검색해서 나오지 않은 단어예요. 실제 고객들의 패턴을 분석한 자체 국가의 키워드를 우리가 여기서 뽑아오자는 얘기예요. 만약 내가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팩이 미백 마스크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제가 중문으로 돌려서 이 키워드를 가져다가 내 상품명으로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고객들이 찾고 있는 키워드가 내 사이트에서 노출이, 집 밖에 글로벌샵 노출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글로벌샵의 형태들을 상품을 만드실 때는 상품명이 단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가 포함하고 있는 상품 정보의 키워드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영문샵도 꾸며봐야겠죠. 영문샵의 상품명은 이베이를 보셔도 좋아요. 이베이나 또 뭐가 있죠? 대표 쇼핑몰 중에 해외 대표 쇼핑몰 이베이닷컴과 아마존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 이베이에서 한번 보자면 마스크팩 이렇게 검색을 할게요. 자, 이 마스크팩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왼쪽을 보면 마찬가지로 타입과 브랜드와 성별과 형태, 스킨 타입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을 한번 돌리고요. 왼쪽을 보시면 자, 피부 타입 모든 참조라고 되어 있는 한글을 클릭했더니 형태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피부 타입이나 조건, 피부 타입을 선택을 해보면 모든 피부용이냐 또는 복합성 피부냐 손상된 피부냐 이거를 자 다시 한번 한국어로 보여드리면 영문으로 보여드리면 이 형태의 키워드 단어를 활용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뭐 드라이 스킨, 건성 피부냐 이런 형태의 키워드를 긁어다가 내 상품과 조합을 시켜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베이닷컴이나 또는 아마존 마찬가지로 마스크팩 자 마찬가지 옆에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네, 다시 한번 번역기 돌려보시면 자 기능성 키워드에 수분이나 모공이냐 자세히 내용 보기 눌러보시면 이 형태들이 나오죠. 모공이라는 키워드 또는 수분이라는 키워드 정확한 키워드가 사전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이트, 즉 해외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세부 카테고리에서 많이 찾는 키워드의 형태를 내 상품에서 포함시켜서 등록을 하시면 훨씬 더 상품의 고객의 특수한 요구 조건인 수요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자동 번역이 되지만 차후에 한번 점검을 하신 다음에 내 상품과 연관된 키워드 중에 실제 환경에 맞는 키워드를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볼게요. 자, 판매 기간을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밑에를 더 보면 자, 주문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 주문 옵션이 상대적으로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상품은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최종 선택 구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상품 페이지 하나 검색을 해볼게요. 자, G마켓 영문샵으로 들어왔고요. 예를 들어 제가 나이키 상품을 하나 검색을 해볼게요. 이런 상품을 쭉 검색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검색했을 때 다 항공 표시가 있죠. 배송 가능하다고 판매자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분은 상품 페이지까지 만들어놨다는 얘기야. 번역이 좀 되어 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근데 만약에 고객이 동일 상품이었을 때 이 상품을 예를 들어 이 상품을 클릭해요? 아니면 이 상품을 클릭해요? 당연히 밑에 거 클릭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자 상품이 쭉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한글로 되어 있죠. 네,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게 영문으로 좀 되어 있고 고객들이 검색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구매하고 싶어요. 그럼 위에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고객이 여기서 자 선택을 하는데 이게 선택 가능할까요? 한글로 되어 있죠.
이걸 고객 선택을 어떻게 해요? 물론 조금은 이 고객은, 이 판매자분은 선택이라는 부분에 아라비아 숫자 표시를 해놨어요. 1번부터 4번까지, 6번까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없다라고 하면 고객은 선택을 아예 못해요. 그러면 고객의 유입은 맞지만 전환이 없는 거죠. 전환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 옵션이라는 걸 짤 때 주의사항이에요. 옵션까지만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 좀 드릴 겁니다.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첫 번째로 옵션에 대한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선택형이라는 유형을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2단계 이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옵션명이라고 하는 항목에 풀다운 메뉴 선택해보면 자, 여기 추천 옵션이라는 게 나와요. 이 추천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판매하는 데 있어서 G마켓이 먼저 고객 분석을 통해서 선택하는 조건을 뽑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천된 옵션입니다. 만약에 내가 화장품을 등록을 하는데 화장품을 고객들은 구분을 어떻게 하길 좋아하냐면 색상이나 용량과 수량과 타입으로 구분해서 등록을 하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상품을 색상으로 구분하겠다면 화장품 색상, 제 색상 중에서 여기를 고르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색상이 01번 핑크 베이지와 핑크와 라이트 베이지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그걸로 내가 상품을 구분해놨다라고 했을 때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선택 추가. 그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나타났죠. 여기서 우측 상단을 보면 영중문 옵션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볼까요? 하나, 둘, 한 번씩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밑에는 자동으로 번역돼서 컬러는 이렇게 되고 색상은 이렇게 된다라고 영중문의 옵션명이 자동 번역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천 옵션을 선택을 하면 번역을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각각 항목 중에서 또 안 되는 번역이 자동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타입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클릭해보고 번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 하셨던 거 말고 이번에는 추천 옵션 말고 선택을 했을 때 직접 입력이라고 있죠. 자, 추천 옵션으로 내가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품이다 라고 하면 직접 입력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입력을 해요?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타입 선택이라고 입력하겠죠. 타입 선택. 타입은 자, 먼저 아라비아 숫자가 포함이 되면 좋아요. 01번에 아쿠아 쉼표, 그 다음에 02번에 달팽이 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영중문 옵션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씩 클릭을 하게 되면 비어있는 칸이 나오죠. 여기다 영문의 타입 형태의 영어와 그 다음에 01번의 아쿠아 영문과 02번의 달팽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문 그 다음 내용을 적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옵션을 짜실 때 기본적으로 추천 옵션을 이용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직접 입력을 통해서 각각 비어있는 항목에 옵션명과 옵션 값을 번역되어 있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한번 두 개를 번역해놓고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자, 제가 세 가지 형태를 번역해놨습니다. 네. 들어갔을 때 타입이라고 이건 옵션의 선택이죠. 자동으로 번역이 된 이유가 추천 옵션을 사용했어요. 추천 옵션에서 타입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자동으로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택에서
01번 모이처, 그 다음에 안티에이징이라고 두 가지 항목이 번역돼서 나타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접 입력한 형태입니다. 직접 입력한 형태는 제 상품 검색했을 때 밑에 겁니다. 직접 검색을 했을 때는 직접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는 컬러로 구분하겠다라고 해서 컬러라고 제가 영문을 직접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옵션 값도 직접 입력을 해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영중문은 지금 영문샵이고요. 중문샵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중문샵도 색상이라는 중문을 넣어놨고요. 값도 마찬가지로 값도 각각 중문으로 번역된 걸 직접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추천 옵션, 두 번째는 추천 옵션으로 짤 수 없다라고 하면은 직접 입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옵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을 짜놨다고 했을 때 위에 보시면 옵션 대표 이미지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옵션 1번과 2번에 썸네일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에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옵션 이미지라는 것까지 등록이 돼요. 물론 이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등록하고 확인해 볼게요. 등록을 해보면 자, 이렇게 옵션을 고객이 선택을 하실 때 이미지가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가 있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마우스로 롤오버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상품을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상품이다 라고 직관적으로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바로 선택을 하고 상품에 대한 주문까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1교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교시는 상품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옵션을 짜실 때 첫 번째는 영중문과 국문을 동시에 노출하기 위해서 아까 한글 입력한 곳은 국문샵에 노출될 거고요. 두 번째 영문 입력한 건 영문샵, 세 번째는 중문샵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각각 옵션에 대한 옵션 값과 옵션명도 세 가지 버전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패션 하시는 경우는 세 가지가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이미지는 대부분 고객들이 비주얼을 좀 보고 나서 번호만 알고 사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품의 이름을 번역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청바지인데 그 청바지가 이름이 블루 스트라이프 워싱 청바지 이렇게 길죠, 되게. 안 그러세요? 또는 땡땡이 원피스 투라인 이런 식의 상품명들이 되게 여러분들이 길게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영문과 중문으로 번역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 상품인 경우는 앞에다가 01번, 02번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또는 내지 어떤 걸 입력하시냐면 상품의 코드 번호를 01번 상품 코드 그 다음에 내가 쓰려고 하는 상품의 고유 이름 그렇게 등록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패션 쪽은. 하지만 명확한 공산품이나 뷰티 상품들, 유아 상품들 같은 경우는 번역되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기능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설명들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코드 번호를 남겨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가 옵션 이미지 매칭. 옵션 이미지라고 하면 돼요. 매칭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옵션 이미지를 통해서 상품의 이미지를 바로 고객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들 네 가지를 선택하시면 좋고요. 1교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2교시부터 상품 페이지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배송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산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판매 채널 분석하는 방법들 2교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